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화려한 주연 배우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배우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바로 여운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국민 어머니라 불렀고 누군가는 국민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 배우가 나오면 드라마가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안 풍경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배우. 거실에서 들리던 엄마의 잔소리,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소리, 시장 골목에서 마주치던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목소리,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식 걱정에 한숨 쉬던 어머니의 뒷모습까지. 여운계는 그런 삶의 냄새를 연기로 담아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추억 속에 들어가는 배우는 드뭅니다. 여운계는 바로 그런 배우였습니다. 오늘은 배우 여운계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사람 냄새 나는 역할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대신해 울고 웃었던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군 봉단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였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여운계. 누구도 훗날 그녀가 수많은 국민의 마음속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여운계는 특별히 화려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넉넉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가난한 어머니 역할을 해도 자연스러웠고 생활력 강한 아줌마 역할을 해도 진짜 같았습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투, 표정, 행동을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훗날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은 미모가 아니라 관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운계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그녀는 국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물리과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대학 교육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넓게 바라본 경험은 그녀의 연기에 큰 깊이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배우가 아니라 인물의 마음을 읽어내는 배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여운계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해가 찾아옵니다. 연극 무대 포기와 베스로 데뷔했고 같은 해 KBS 공채 2기 탤런트로 선발됩니다. 지금처럼 연예기획사 시스템도 없고 스타 메이킹 시스템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방송국 공채 탤런트는 실력으로 뽑히는 자리였습니다. 발성, 연기력, 표현력, 성실함. 모든 것을 갖춰야 했습니다. 여운계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주연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미모를 내세우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알게 됩니다. 저 배우는 등장하면 화면이 살아난다. 그녀는 배경처럼 서 있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장면을 움직이는 배우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드라마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생방송에 가까운 제작 환경, 열악한 세트장, 부족한 장비. 배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한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여운계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주인공의 친구, 동네 아줌마,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 가난한 집 어머니, 시장 상인, 사연 많은 이웃집 여자. 어떤 역할이든 맡으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연기 같지가 않다. 사실 배우에게 최고의 칭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연기를 했는데 연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 여운계는 이미 그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변합니다. 그러나 여운계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났습니다.
젊은 여배우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 그녀에게 몰려왔고 세월이 줄 수 있는 깊이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드라마 황금기라 불리는 시절 여운계는 거의 모든 집 안 TV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얼굴이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드라마를 볼 때면 어느 순간 화면 속에는 늘 여운계가 있었습니다. 잔소리를 퍼붓다가도 결국 자식 밥은 챙기는 엄마. 며느리와 티격태격하지만 속으로는 걱정하는 시어머니. 남편에게 구박받으면서도 가족을 버티는 아내. 그녀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현실을 대신 연기했습니다. 여운계 연기의 가장 큰 힘은 입체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을 맡아도 완전히 악역은 아니었습니다. 밉다가도 짠했고 억척스럽다가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캐릭터는 늘 살아있는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를 내다가도 결국 그 인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여운계 연기의 본질이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코미디 감각입니다. 진지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주는 배우는 별개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여운계는 타이밍이 탁월했습니다. 대사 한 박자 쉬었다가 던지는 말, 눈을 흘기는 표정, 입술을 삐죽 내미는 작은 움직임 하나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끼리 드라마를 보다가 여운계가 등장하면 어른들도 웃고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웃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순간은 눈물 연기였습니다. 자식이 속썩일 때 참다가 터지는 울음. 혼자 방 안에서 삼키는 한숨. 살림살이에 지쳐도 내색 못하는 어머니의 체념. 이런 감정을 그녀는 과장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울부짖지 않아서 더 슬펐습니다. 참다가 새어나오는 눈물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자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운계가 사랑받은 또 다른 이유는 친근함입니다. 그녀는 멀리 있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이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만날 것 같고,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을 것 같고, 명절에 큰 집에 가면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을 것 같은 얼굴. 이 친근함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에너지. 그것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방송 밖의 여운계 역시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식 없이 말했고 있는 그대로 웃었고 힘든 이야기도 담담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화면 밖에서도 여운계답다. 배우가 이미지와 실제가 너무 다르면 대중은 금세 느낍니다. 하지만 여운계는 달랐습니다. 연기 속 따뜻함과 현실 속 인간미가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민 어머니가 됩니다. 주연 배우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드라마 스타일이 바뀌어도 어머니 역할에는 늘 여운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기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어머니란 이런 존재라고 느낄 때 떠올리는 얼굴 중 하나가 여운계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배우가 한 시대의 가족 이미지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젊은 세대 역시 여운계를 알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좋아하던 배우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드라마 속에서도 인상적인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짧게 등장해도 강렬했고 말 몇 마디로 장면을 장악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배우구나. 여운계는 삶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책임, 일의 무게, 건강 문제까지.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늘 씩씩한 모습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파도 티 내지 않고 힘들어도 웃으며 촬영장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프로 정신은 후배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병마와 싸우던 시기에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늘 건강하고 강인해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삶을 원망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연기해온 수많은 어머니들처럼 끝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을 먼저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2009년 5월 22일 여운계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향년 69세였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톱스타의 죽음과는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을 잃은 것 같았고 어릴 적부터 보아온 친척 어른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국민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여운계는 수많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드라마 속 밥상머리, 부엌에서 앞치마 두른 모습, 버럭 화내다가도 결국 미소 짓던 얼굴, 자식 몰래 눈물 훔치던 장면. 그 장면들은 아직도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드라마는 화려해졌습니다. 제작비도 커졌고 영상미도 세련되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 배우들 같은 맛이 없다. 그 말 속에는 여운계 같은 배우들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 냄새가 나던 연기. 대사보다 표정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던 배우. 꾸미지 않아도 진짜 같던 존재감. 여운계는 그런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후배 배우들에게 남긴 유산도 큽니다. 조연의 가치, 생활 연기의 힘,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주는 기술, 주연만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 많은 후배들이 여운계를 보며 배웠습니다. 짧은 등장이어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인물을 함부로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 배우는 결국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만약 지금 OTT 시대에 여운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세계 시청자들도 사랑했을 겁니다. 현실적인 어머니 역할, 까칠하지만 정 많은 할머니 역할, 웃기다가 눈물 나게 하는 동네 어른 역할. 국경을 넘어 공감받을 수 있는 인간 연기를 했을 테니까요. 좋은 배우는 언어를 넘습니다. 여운계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사람만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진짜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소박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운계도 그랬습니다. 맨 앞줄의 스타보다, 사람들 곁에서 오래 머문 배우, 주인공보다 이야기를 진짜처럼 만들어준 배우.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떠올릴 때, 누군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보던 드라마를 떠올릴 때, 누군가 잔소리 속 사랑을 떠올릴 때 그 기억 어딘가에는 여운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래된 드라마를 틀면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로 누군가 말합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우리는 압니다. 아, 여운계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배우 여운계. 화려하지 않아 더 빛났고 크게 외치지 않아 더 깊이 들렸으며 연기했지만 진짜 사람처럼 살았던 배우. 그녀는 떠났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억 속 부엌과 거실과 밥상머리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